캘리포니아주에서 동성애 교육에 관한 법안 통과로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전환을 한 10대 소녀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법안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청소년 200여 명이 모인 롱비치의 한 쇼핑몰에서 대규모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마이애미 비치에서도 어제까지 20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전역 16개 주 트레이더조 매장에서 판매된 캐슈넛 제품이 살모넬라균 오염 위험성으로 리콜됐습니다. 미국에서 한 해 동안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면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자 당국이 성면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얼바인 지역에서 주택 절도가 하루 한 건씩 발생하자 당국이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첫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동성애에 대한 교육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로 한인사회에서도 학부모들이 아동보호법을 상정하기 위한 청원서 서명운동 확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온 학생의 부모가 교육을 진행하자 아동학대로 양육권이 박탈된 일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학생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이 법안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9살 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예일리.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온 16살 때 성 전환을 한 후 LGBTQ 단체에 들어가서 생활했지만 3년 뒤 심한 우울증으로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어 결국 생을 마감했습니다. 예일리의 부모는 혼란을 겪고 있던 딸을 다시 되돌리려고 노력했지만 자녀에게 성 정체성 교육을 진행해온 행동이 아동 학대로 간주되면서 양육권이 박탈돼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I asked for anything for them to help her out. But I didn't know that what they were trying to do is confuse my daughter more than what she was already. What she was told that everything was going to change after if she started with the hormone treatment and all go to the changes, she realized that she was in pain, that nothing had changed at that time. 최근 캘리포니아주는 미성년자에게 성 전환 권리 보장과 공립학교에서 LGBTQ 성 교육 등이 담긴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많은 학부모와 주민들은 이 같은 법안 때문에 제2, 제3의 예일리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성인에 비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에 어려운 미성년자에게 성 전환 등에 대한 선택권을 맡기는 것 자체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But when our children cannot drive a car, buy cigarettes, get a tattoo, they can't vote in our elections or fight in our military, they should not be taking on procedures that are irreversible. And especially we have books now in our kindergarten classes, not only girls turning boys, boys turning girls, but also that kids, they tell them that their gender can change like the weather based on their feelings. They're causing confusion. 캘리포니아주 곳곳에선 해당 법안들을 막기 위해 아동보호법을 만들자는 청원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그 부모가 알아서 그거를 애를 막으려고 하면은 애를 뺏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학생이 남자애가 자기가 여자라고 믿으면 여자 로커룸, 여자 화장실, 여자 샤워룸 다 들어갈 수 있고 여자 운동 경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게 막 엉망으로 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성원서 운동이 한국 분들도 열심히 마켓에 나가서 하시고 계시고 3,500에서 4,000개씩 매일 같이 걷어붙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한 30만, 30만 정도 이렇게 받은 걸로 제가 들었어요. 논란이 확산되면서 LGBTQ 관계자들도 맞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곳 LA 다운타운의 한 한인교회에서 아동보호법을 상정하기 위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로 옆에선 이 행사에 맞서는 또 다른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시위에 나선 LGBTQ 단체 측은 취재진에게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인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동보호법은 다음 달 13일까지 55만 명의 서명을 얻을 경우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 발의안으로 상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롱비치 지역의 한 쇼핑몰에서 청소년 수백여 명이 모여 대규모 난투극을 벌이자 쇼핑몰이 긴급 폐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롱비치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5시 40분쯤 더 파이크 아울렛의 베이스트리트와 아쿠아리움 웨이 인근에서 한 젊은 여성과 10대 소녀 사이에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두 여성 주변에는 200여 명의 청소년들이 몰려 있었고 경찰은 두 여성의 싸움이 소셜미디어에 예고되면서 이를 구경하기 위해 학생들이 몰려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 배치됐던 경찰은 싸움이 벌어지자 여성과 소녀를 모두 체포했고 이날 쇼핑몰의 상점들도 오후 6시쯤 일찍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해당 사건 이후 1시간도 채 안 돼 아울렛에서 2블럭 떨어진 곳에서도 총격 사건이 벌어져 16살 소년이 부상을 입자 경찰이 용의자 수배와 동시에 두 사건의 연관성을 조사 중입니다. 한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비치에서도 지난 3월 1일부터 17일 사이 통금시간 위반과 마약 소지, 폭력 등에 대한 혐의로 274명이 체포됐습니다. 앞서 당국은 봄방학 시즌인 3월 내내 금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저녁 11시 59분부터 오전 6시 사이 통금시간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위반 혐의로 500여 명이 체포되고 105정의 총기가 압수된 바 있습니다. 트레이더 조에서 판매됐던 캐슈넛 제품이 살모넬라균 오염 위험으로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미 전역 16개 주의 트레이더 조에서 판매된 웬더스사의 홀 캐슈넛 제품 가운데 일부에서 살모넬라균 양성 반응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 유타, 네바다주와 텍사스, 콜로라도주 등의 트레이더조 매장에서 판매됐습니다. 당국은 현재까지 살모넬라균 감염으로 인한 질병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에게 리콜된 제품을 구입했다면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컨설팅 회사 세지윅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식품 관련 리콜 사례는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 발암 물질로 알려진 성면의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미 환경보호청 EPA는 오늘 일부 표백제와 브레이크 패드 등에 사용되고 있는 백성면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 가운데 성면이 포함된 브레이크 라이닝, 게스킷 등의 사용이 6개월 내에 단계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며 성면 패킹은 2년 후 사용이 금지됩니다. 미국은 지난 1989년 성면 사용 중단 명령을 내렸지만 해당 결정이 법원에서 번복되면서 지난 35년 동안 성면의 최종 퇴출이 지연돼 왔습니다. 천연 섬유인 성면은 내구성과 내열성 등이 뛰어나고 값지사 건설 자재나 전기 제품 등에 널리 사용되지만 호흡을 통해 성면의 가루가 인체에 유입되면 잠복기를 거쳐 폐암과 난소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돼 세계보건기구로부터 1군 발암 물질로 지정됐습니다. 한편 EPA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한 해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면과 관련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산부에게 폭행을 가해 여성과 태아 모두를 숨지게 한 남성에게 2건의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테네시주 캐롤 카운티 대배심은 33세 임산부였던 크리스틴 팔존과 뱃속에 있던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28세의 남성 크리스틴 켈리를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2건의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테네시주는 지난 2018년부터 20주 이상의 태아를 사람으로 정의하는 법을 제정한 바 있으며 주 당국이 태아 사망과 관련해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12월 임신 35주에서 37주 상태였던 팔조는 켈리에게 폭행을 당한 후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한 집에 살던 켈리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습니다. 한편 켈리는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켈리와 피해자인 이 여성의 관계 그리고 숨진 태아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 LA 국제공항의 공사로 여행객들이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국제공항에 따르면 LA 국제공항 주변의 공사와 도로 폐쇄 등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면서 여행객들에게 앞으로 몇 주 동안은 평소보다 공항에 더 일찍 도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행객들은 0.5마일 가는 데에만 1시간 이상이 걸렸다고 전했고 결국 항공편을 놓친 여행객들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로 인해 일부 여행객들은 도심에서부터 차에서 내려 터미널까지 짐을 끌고 걸어가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한편 공항 관계자들은 교통체증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않았지만 내년 오픈 예정인 공항 자동 승객 운송시설 APM의 공사가 정체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라스베가스가 인공지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파악해 이를 신호 시간에 적용하는 지능형 횡단보도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디나 티투스 연방하원 의원은 보행자의 안전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라스베가스 프리몬트 스트리트 지역의 횡단보도에 AI 교통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프리몬트 스트릿의 보행자와 교통량 등을 감지해 횡단보도 대기 시간 등 신호 시스템을 제어하고 가장 이상적인 교통 흐름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14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배정한 상태며 라스베가스시는 내년 초까지 보행자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AI 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얼바인에서 주택 절도가 하루에 한 건씩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얼바인 경찰국은 지난 35일 동안 얼바인에서만 34번의 주택 절도 피해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용의자들은 피해 지역의 보안 카메라를 망가뜨리거나 경비 시스템을 비활성화한 후에 절도 행각을 벌이는 등의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로 침실이 위치한 2층을 통해 침입해 보석과 현금 등을 강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하루에 한 번꼴로 주택 절도가 발생하자 경찰은 외출할 때는 물론 집안에 있을 때도 주의를 기울이고 잠금 장치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등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최근 칠레나 페루에서 온 원정 절도단이 얼바인을 비롯해 오렌지 카운티를 중심으로 주택 절도 행각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LA항의 한 근로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LA항에서 근로자 한 명이 지게차에 깔려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근로자에 대한 정보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당국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연방노동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캘리포니아주에서 근무 중 숨진 노동자의 수는 500여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직종은 운송이나 자재 이동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죠. 이런 가운데 연방정부의 대북정책 고위관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인도주의적 협력을 구체적으로 짚어 대화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정박 미국 대북 고위관리 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과 제재 문제를 얘기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박 부차관보는 오늘 공개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대담에서 북한과 확전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긴장 감소 방안을 포함해 대화할 수 있는 많은 영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But we can also talk about sanctions or confidence building or humanitarian cooperation.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해 왔는데 구체적으로 대화 소재를 제시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That's what we mean by no preconditions to our dialogue offers, and that there is a great deal of things that we need to be talking about with the DPRK. 최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 보좌관이 중간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말한 데 이어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일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서 박 부차관보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하지 않았고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대화 요구에도 전혀 응답하지 않고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며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서울을 방문 중인데 지난달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한 달여 만에 미사일을 또 발사한 겁니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작년보다는 횟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접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국경을 재개방한 것에 대해서도 중요한 움직임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러시아 대선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압도적인 득표율로 5선에 성공하면서 사실상 종신 집권에 돌입했습니다. EU와 미국 등 국제사회가 공정하지 못한 선거였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손영 특파원입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 사이로 이름이 호명되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연단에 등장합니다. 득표율 87%. 압도적 차이로 5번째 당선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은 강한 러시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돌아온 영토라고도 표현했습니다. Вот так вот вместе, рука об руку, будем идти дальше. И именно это, не на словах, а на деле, делает нас реально сильнее. 이번 당선으로 푸틴의 집권 기간은 30년으로 늘게 됐습니다. 4년 전 임기 중 단행한 개헌으로 84살인 2036년까지도 통치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종신 집권인 셈입니다. 최대 정적들이 의문사하거나 해외로 망명을 떠났고 후보 등록 자체가 불어대는 등 실질적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에 대한 경계심, 소련 시절에 대한 향수도 높은 지지율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물론 나발리 지지자들의 대규모 시위 등 저항과 잡음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투표 독려를 위해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아파트나 자동차, 스마트폰 등 고가의 경품까지 내걸었는데 투명투표함 등 각종 부정투표 논란도 잇따랐습니다. 유럽연합과 나토 등 서방 역시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선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고인 74%의 투표율로 강한 통치 명분을 얻은 푸틴 대통령은 3차 세계대전까지 언급하며 더욱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은 더 길어지고 서방과의 갈등도 깊어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명입니다. 메이저리그 서울 개막전을 앞두고 펼쳐진 마지막 연습 경기에서 김하성 선수가 홈런 2방을 쏘아올리며 샌디에고가 LG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LA 다저스에 패했지만 젊은 선수들에게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민병호 기자입니다. 마지막 연습 경기 주인공은 김하성이었습니다. LG 선발 임찬규에게 투런포를 뺏어낸 데 이어 6회엔 정우영을 상대로 다시 한번 2점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정말 두 번째 타석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서 뛰었을 때 상대를 했던 투수들이기 때문에 뭐를 던지는지 알고 좀 이런 대처가 되지 않았나. 반면 9회 마운드에 오른 고우석은 이재원에게 2점짜리 홈런을 얻어맞았습니다. You want to do really well, and we'll evaluate the roster, before the Dodger series, and we'll take it from there. LG 선발 임찬규는 5이닝 동안 탈삼진 7개 2실점으로 호투를 펼쳤습니다. 야구 대표팀은 LA 다저스에 패했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잠시였지만 경기를 리드하기도 했습니다. 3회 김성현의 단타에 이어 김혜성의 시원한 2루타가 터졌고 윤동희의 내야 땅볼로 동점, 강백호의 희생플라이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바뀐 투수 이의리가 상대 중심 타선을 버텨내지 못하고 석점을 내주면서 다시 리드를 빼앗겼지만 대표팀은 18살 동갑내기 김태견과 황준서가 과감한 삼진쇼로 강한 인상을 남기는 등 성공적인 세대 교체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오타니는 1, 2차전 포함 5타수 무안타로 침묵했습니다. 모든 연습 경기를 마친 샌디에이고와 다저스는 내일부터 메이저리그 개막 2연전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민병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종섭 주 호주 대사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거취 문제가 총선을 앞두고 여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여당 중진, 친윤석열계 의원까지 거취를 압박하고 있고 야권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언론인 회칼테러 언급으로 물의를 일으킨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놓고 여당에서도 사퇴 압박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정이 너무나도 심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오늘이라도 당장 사퇴하는 게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원장께서도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황상무 수석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총선 전에서 살얼음판 승부를 벌이는 수도권 후보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자 여당 내 위기론이 번지고 있습니다. 최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의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역시 총선을 3주 앞둔 여당의 부담입니다. 빨리 귀국해서 수사받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또 해임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그 문제를 포함해서 그것도 검토할 수 있고. 야당들은 이 대사와 황 수석의 사퇴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입틀막으로도 모자라서 칼틀막 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억압하고 언론을 탄압 협박하는 그야말로 폭력 정권입니다.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등의 인물이 런종석 호주 대사의 거취에 대해서 한마디씩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바보들아, 문제는 대통령이야. 황상무 수석의 경우 대통령실 내에서도 잦은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25일 집단 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증원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간부 2명에게 처음 면허 정지를 통보했고 이르면 내일 대학마다 몇 명을 늘릴지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증원 규모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못 박은 정부. 저희는 모든 논제에 대해서 대화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르면 내일 의대 2,000명 증원의 배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대본 회의를 거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발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내놓는 방식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건 없다면서도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를 연 지 일주일도 안 돼 증원 배분까지 속도를 내는 겁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교수협 비대위는 오늘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다음 주 월요일 학교에 일괄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비대위는 전체 교수의 74.5%인 283명이 사직서 제출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수요 조사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5개 의대에서는 현장 실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2개 의대에서는 정원 확대를 결정하는데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에 대해선 국민과 대통령실의 눈을 가리고 품위 없는 망언을 한다며 해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김태국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등 2명에게 4월 15일부터 3개월간 면허를 정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과일과 채소 가격이 너무 올라 대신 가공식품으로 눈을 돌려봐도 역시 비싸다는 의견입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내린 원료값에 맞춰 가공식품 가격을 내리도록 업계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식품 업체에 대한 가격 인하 압박이라는 분석입니다. 오유림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이곳 저곳을 살피지만 가격표를 보고는 돌아서기를 반복합니다. 예산 5만 원 이내로 장을 봐야 하는 이 주부의 경우 조금이라도 더 싼 걸 찾다 보니 1시간째 아무것도 고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또 식비를 또 줄일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지도 못하고 어떤 게 좀 괜찮은지 1+1인지 2배 가까이 오른 사과, 보기도 힘든 배나 귤 가격은 그렇다 쳐도 가공식품 가격 역시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전체 가공식품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1.9% 올라 수치상으로 신선식품보다는 낮지만 물가를 대표하는 73개 품목 중 28개의 가격은 전체 물가 상승률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지난달 빵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2% 상승했지만 물가가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한 2022년과 비교하면 19%나 비쌉니다. 우유도 2년 전보다 16%, 치즈는 36% 높은 수준입니다. 그나마 지난해 정부 압박에 가격을 내렸던 라면 가격 정도만 1년 전보다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식품 원재료의 국제 가격은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전달보다 0.7%, 국제 곡물 가격 지수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보다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가격 하락분이 판매 가격에 반영되도록 식품업체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난해에 이어 사실상 가격 인하 요구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 품목,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정부는 2021년 11월 시작해 지금까지 8차례 연장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최근 영국 왕실 가족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서거했다는 가짜 뉴스가 SNS에서 퍼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버킹엄궁 로고 아래로 국왕이 어제 오후 예기치 않게 세상을 떠났다는 글이 적혀 있고 3월 18일 날짜를 달아 마치 공식 발표문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현지 시간 18일 찰스 3세가 서거했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SNS를 달궜습니다. 가짜뉴스는 러시아어 계정을 통해 퍼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버킹엄궁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요. 대신 찰스 3세의 죽음에 관한 뉴스는 가짜라며 외국 주재 영국 공관들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선 찰스 3세와 맏며느리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의 위중설 등 미확인 소문이 끊이질 않는데요. 영국 언론은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한 찰스 3세가 오는 6월 열리는 군기 분열식에 참석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변에 사람들로 빼곡합니다. 불볕더위에 시달리고 있는 브라질 중남부의 체감 온도가 지난 주말 6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체감 온도를 측정한 이후 최고 기록인데요. 기상청은 이번 폭염이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상공에 뜨거운 공기 덩어리가 열돔을 형성하며 지구 표면에 뜨거운 공기를 가두고 있다고 설명했고요. 브라질 중남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일부 지역에 폭염이 열흘 이상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이상기후는 북반구에서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이곳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입니다. 기후변화로 벚꽃이 일찍 찾아온 건데요. 평소보다 2주 빨리 개화했는데 2000년과 함께 역사상 두 번째로 빠른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캐나다 밴쿠버 등에서도 벚꽃이 일찍 피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일본 기상청은 수도 도쿄의 평균 개화일이 1953년 이후 10년마다 1.2일씩 앞당겨지고 있다고 밝혔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벚꽃 개화 시기가 일주일 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이면서 축제 일정도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백인 학생이 흑인 학생을 거칠게 밀어붙입니다. 백인 학생들에 둘러싸인 흑인 학생. 잠시 후 무릎을 꿇더니 앞에 서 있던 백인 학생의 신발에 입을 맞춥니다. 현지 시간 15일 잉글랜드 북부에서 흑인 학생이 10대 백인 학생 4명에게 인종차별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한 백인 소년이 흑인 남학생을 밀치며 내 신발에 입 맞추라고 강요했고요. 이에 끝나지 않고 흑인 학생을 뒤쫓아가며 주먹을 휘두릅니다. 해당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인종차별적 상해 혐의와 방조 혐의로 백인 학생 4명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미국 대학 소속 전현직 여성 운동선수 16명이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부 대회 출전을 허용한 미국 대학 스포츠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 선수 리아 토머스의 여성부 대회 출전이 여성 선수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트랜스젠더 선수의 대회 기록과 타이틀도 무효로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2019년 호르몬 요법으로 비수술 성전환을 한 토머스는 지난 2022년 3월 미국 대학 선수권 여자 자유형 500야드에서 우승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성 선수와 대회에서 경쟁하는 것이 공정한가를 두고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까지 트랜스젠더 선수가 더 유리한지 밝힌 연구 결과가 사실상 없어 이러한 주장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미국 매체는 전했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골똘히 보고 있는 것, 모니터에 나오는 호랑이인데요. 미국 오클랜드 동물원에서 구조한 새끼 호랑이 릴리가 호랑이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동물원은 릴리가 자신의 종족에 대해 배우고 있다면서 SNS 투표를 거쳐 진짜 이름이 정해질 거라고 말했고요. 릴리는 건강이 회복되면 전문 시설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을 답변하는 시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으로는 레몬법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물어봅니다. 변호사님, 어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의 질문의 답변은 간단해요. 차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보상을 당연히 받을 수가 있는 게 따라옵니다. 근데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지금은 보상이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차를 그냥 다시 차 회사에 돌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다운 페이먼트 낸 거, monthly 페이먼트 낸 거 모든 걸 다시 리펀드를 받는 겁니다. 여기서는 내가 쓴 마일리지, 차에 문제가 있을 때까지 들어간 마일리지는 마이너스로 마일리지 offset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에 문제가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 그냥 어떨 때 가끔씩 내비게이션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나는 선루프에서 소리가 자주 나죠. 그게 싫습니다. 그런 분들은 차를 킵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캐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 개 되게 중요한 거는 언제 갔습니까? 베이직 팩토리 워런티가 살아있을 때 갔습니까? 아니면 베이직 팩토리 워런티가 끊어진 다음에 갔습니까? 거기에서도 그 돈의 역할을 같이 크게 느낌을 보기 때문에 꼭 베이직 팩토리 워런티가 살아있을 때 가는 게 최고입니다. 두 개 다 할 때는 만약에 진짜 심각했었다. 차를 사자마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래갖고 차를 사자마자 6개월 안으로 6번을 갔다. 1년 안으로 9번을 갔다. 한 기록이 좋은 분들은 거기에서 또 차값 플러스 차값의 2배까지 받을 수 있는 civil penalty라는 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civil penalty는 한국말로 해석하면은 판사님, 이 차 회사가 너무 안 좋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 회사를 벌을 주세요. 할 때 그 벌의 영육을 받아갖고 더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나타나는 케이스입니다. 그 보상은 어떻게 나타나냐? 만약에 내가 10만 불짜리 차를 샀다. 그러면 10만 불을 다시 다 받고 만약에 일찍 갔다, 그 마일리지가 없었다 하면 10만 불 가져갔고 또 거기에 연결된 20만 불까지 받을 수 있는 벌금을 받을 수가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봐서 차에 문제가 있다 하시면은 꼭 그 수리 기록을 빨리 가서 만드시면은 따라서 오는 보상을 반드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3관왕을 달성한 우리나라 양궁 간판 안산 선수가 SNS에 한 일본풍 술집을 매국노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이후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며 괴로움을 호소했는데요. 지난 16일 안산 선수가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국제선 출국을 뜻하는 일본식 한자가 전광판에 떠있는 사진과 함께
한국에 매국노 왜 이렇게 많냐는 글을 올렸습니다. 일본 테마의 선술집을 놓고 쓴 글이었는데요. 사진이 올라오자 업체를 향한 누리꾼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 대표는 지난 17일 SNS에 파행되는 루머와 억측으로 한순간에 저는 친일파의 후손이자 저희 브랜드는 매국 브랜드가 됐다면서 고충을 호소했는데요. 코로나가 끝날 무렵 해외여행이 제한됐던 때였기에 일본 오사카를 테마로 해 브랜드를 기획했다며 자신을 비롯한 점주들이 매국노라는 악플을 받고 있다면서 논란이 종식되기를 진심을 담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안산 측도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일본폰 술집을 한다고 매국노라고 몰아가는 건 너무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간판까지 일본어로 쓰는 건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30대 성범죄자가 이웃에 사는 여자 초등학생에게 친구가 돼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부모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6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광장에서 여자 초등학생에게 접근했는데요. 휴대전화를 빌려 번호를 알아낸 뒤 당일 저녁에 나랑 친구가 돼줄 수 있느냐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를 알게 된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알고 보니 이 남성 성범죄 혐의로 복역했다가 최근 출소한 데다 신상 정보가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공개된 성범죄자였던 겁니다. 경찰은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남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왜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등을 부착시키지 않았냐며 아동 성범죄자는 더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 여행 도중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한 일본인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급기야 SNS에 아버지를 찾는다는 글을 올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 17일 SNS에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일본인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틀 전인 지난 15일 한국 여행 중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가 실종됐다며 아버지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아버지가 화장실에 갔다가 행방불명됐기 때문에 돈이 없는 상태라며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체력이 떨어져 어딘가 누워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적었습니다. 애타는 마음이 전해진 듯 많은 누리꾼이 한마음으로 실종된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SNS를 통해 이 글을 퍼뜨렸는데요. 다행히도 당일 저녁 해당 계정에 경찰이 아버지를 무사히 찾았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인천 시내 길에 주저앉아 있는 아버지에게 경찰관이 말을 걸어 찾을 수 있었다면서 경찰과 누리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아버지를 찾아 다행이라면서 무사히 귀국하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차량을 빙 둘러싸고 무언가를 설치하고 있는 남성. 남성이 불을 붙이자 차량 주위로 폭죽이 터지기 시작하죠. 터지는 불꽃과 함께 차량이 연기에 휩싸입니다. 조차 괜찮은 걸까요? 중국 쓰촨성에서 촬영된 장면인데요. 새 차를 구입한 것을 축하하는 중국의 자동차 문화라고 합니다. 액땜의 의미도 담겨 있다는데요. 하지만 이런 의식을 치르다가 새 차에 불이 붙기도 하고요. 큰 화재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누리꾼들은 액땜하려다 초가 삼간 다 태울 판 폭죽이 아니라 폭탄 수준이라며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18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